강의를 어, 저도 영양제를 먹고는 있는데 먹으면서 이거 언제 먹어야 가장 효과적일까 이런 생각 우리 많이 그걸 피실 거죠? 그걸 피실 거야? 그럼 내가 제가 아, 괜찮 소리가 작아서 그래서 이렇게 또 로드에서 이제 소비자들 만나다 보면 영양제 이거 언제 먹으면 좋냐고 물어볼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사님들의 유튜브나 자료 올리신 것을 보고 제가 좀 종합해서 좀 섞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맨 처음에 일어나면 공복 상태죠. 우리가 공복 상태에서는 유산균을 아침에 먹는데 왜 그러냐면 살아있는 균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주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리가 유산균을 먹지요. 그런데 때로는 나는 유산균을 먹으면 자꾸 방구가 나오고 가스가 나기도 하고 설사가 나기도 해. 이런 사람들이 간혹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밤에 자기 전에 복용하면은 그러한 부작용을 줄일 수도 있고 또 특히 오메가3 같은 경우에도 트림이나 그 불쾌감으로 위장에 좋지 않는 느낌을 가진 사람들도 이렇게 어, 공복 시에 먹으면 좋다고 합니다. 밤에 또 먹으면 좋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철분은 공복에 섭취 시 흡수율을 증가를 시키는데 비타민 C와 함께 섭취하면 더 좋지만 칼슘과 같이 드시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분제는 우리가 음식물과 함께 먹으면 그 흡수율이 떨어진다고 하죠. 그래서 식전이나 식사 사이에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철분제는 우리가 그 오렌지 주스 요 같이 먹으면 효과가 좋은데 칼슘이나 탄닌이나 카페인 요런 것들은 철의 흡수를 방해하게 되니까 적어도 비뇨약 먹기 전에 2시간 전에 요런 거 카페인 성분은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B 같은 경우에는 밤새 쌓인 독소 배출에 도움이 되고요. 음식물에 함유된 기름 성분이 비타민 B군의 흡수를 방해해서 식후보다는 아침 공복이 좋지만 위가 약한 경우에는 식후에 즉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B군 같은 경우에는 좀 활력을 주는 거기 때문에 밤보다는 아침이나 점심 요때에 또 드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엽산을 우리가 임산부들이 좀 많이 먹기도 하죠. 세포분의 그 세포 분열과 성장 그리고 DNA 합성, 혈액 생성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것을 먹게 되는데 우리가 엽산도 비타민 B군에 속하죠. 그래서 수용성 비타민인데 요것도 이때 먹으면 좋고 그다음에 콜라겐 아침 공복이나 잠자기 전에 먹는 것이 가장 베스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프로폴리스는 항균과 항산화, 그 다음에 항염 작용 때문에 우리가 먹게 되는데 이것도 아침 공복에 섭취하면 항산화 기능의 극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루타치온, 이것은 프로폴리스처럼 항산화 작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아침 공복에 먹는데 우리가 뭐 노화 방지나 간 건강 개선과 면역 증진, 피부 건강을 위해서 이 글루타치온을 먹는데 효과를 보려면 공복시 먹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아르기닌을 섭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장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켜서 젊음을 유지하기 때문에 좀 사람들이 좀 많이 먹는데 아침 공복 또는 운동 전 1시간에서 2시간에 복용하는 것이 운동 능력 향상에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좀 잘 안 보일까요? 이렇게 내리면 되겠다. 아침, 점심 식사 후에는 이제 멀티비타민을 먹게 되는데 우리 멀티비타민 있죠? 10여 종의 이상의 그 비타민과 미네랄이 이게 같이 섞여져 있는데 식사 중이나 식후에 먹으면 좋습니다. 간혹 이걸 먹으면 속이 안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식사 중에 먹으면 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녁에 멀티는 저녁에 드시면 이렇게 몸이 활성화가 되어서 잠을 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아침, 점심 활동량이 많은 요 시간대에 먹으면 좋고, 그다음에 비타민 D 이것은 기름에 잘 녹는 비타민이죠. 그래서 음식에 있는 지방의 도움을 받아서 흡수가 잘 됩니다. 그래서 야외 활동할 때 효과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메가3 식사 중이나 식후 바로 먹게 되는데, 오메가3 이것은 하루 중 언제라도 상관이 없는데, 흡수율을 높이려면 식사 시 같이 복용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고요. 아침보다는 저녁에, 이제 저녁에 좀 지방이 들어있는 음식을 많이 먹으니까 요때 이제 권장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루테인은 자외선과 블루라이트로부터 그 눈을 보호하기 때문에 낮 동안에 황반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주기 위해서 요때 아침이나 점심 요때 먹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산성이 강해서 공복에 먹으면 위장 장애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먹으면 좋은데 여기에서 각종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우리가 비타민을 메가도스요법으로 많이 먹기도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0mg을 먹으면 흡수율은 33%라고 합니다. 그런데 200mg으로 쪼개서 먹으면 흡수율이 98%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할해서 먹으면 위장장애 부작용도 줄일 수 있고, 또 간혹 설사하시는 분들은 설사 유발도 줄일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500mg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1000mg보다 500mg을 선호하고 자주 먹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가 비타민 C 드신 분들 중에 좀 효과를 좀 많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쪼개어서 먹는 것도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코엔자임 Q10인데, 우리는 이것은 따로 나와 있지는 않죠. 식사와 함께 복용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늦어도 식후에 30분 있다가 먹는 게 좋은데, 왜 사람들이 또 코엔자임을 먹냐 이거 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그 미토콘드리아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에너지를 생성하는데 이 과정에서 코엔자임 Q10이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엔자임 Q10을 저녁 늦게 복용하면 수면에 방해가 되니까 오전에 복용하는 것이 좋고, 지방에 잘 흡수되니까 식사 후에 바로 먹으면 흡수율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코엔자임 Q10은 우리가 비타민 C 500mg 있잖아요. 다른 데는 없는데 여기에 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코엔자임 이 비타민 우리 500mg짜리 먹으면 요것도 같이 소량이긴 하지만 꾸준히 먹으면 요것도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아연, 이게 좀 잘 안 보여서 그냥 이렇게 해도 되겠죠? 보이죠? 아연, 아연 같은 경우에는 체내에 산소 공급을 해주는데 빈속에 먹는 게 좋지만 위가 약한 사람들은 대부분 식후에 복용하는 것이 좋고, 또 아연을 별도로 드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장장애나 기침 증상이 있으면 먹지 않는 게 좋고요. 우리가 MSM 있죠. 우리 터마신이 있는데 식사 함께 복용하는 것이 흡수율이 좋고 저녁보다는 낮, 저녁에 들면 수면 패턴에 영향을 주니까 요거 한번 좀 주의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MSM 같은 경우에는 염증 물질 생성 억제와 함께 항산화 작용으로 이것을 먹게 되는 건데, 이것을 조절해서 우리 관절을 보호해 준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저녁에는 칼슘, 마그네슘, 밀크시스를 먹으면 좋은데요. 칼슘은 저녁에 섭취하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위산이 이제 만나면 흡수율을 더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것이 저녁 식사 복용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흥분을 가라앉히고 진정시키니까 우리 몸을 이완시켜서 숙면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칼마디가 있잖아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가 한꺼번에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게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같이 이것을 먹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것도 저녁에 먹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밀크시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는 동안 호르몬의 분비와 세포 재생이 제일 많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취침 전 복용하는 게 간세포 회복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니까 공복 섭취가 이제 우리가 먹기도 하긴 하지만 그때 먹기는 하지만 만약에 나는 잠자기 전에 먹으면 속이 안 좋아 그런 경우 위가 좀 안 좋으신 분들은 뭐 조금 일찍 드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양제를 먹는 이유는 가장 흡수율을 높이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 따져서 먹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양제를 먹을 때 어, 내가 좀 활력을 얻고 싶은 내용의 그 영양제들은 주로 아침이나 낮에 먹으면 좋고 그리고 내가 좀 편안히 쉬고 에너지를 좀 이렇게 좀 편안히 쉬어서 다 숙면을 취하고 싶다 하는 제품들은 저녁에 그냥 같이 이렇게 드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특히 영양제를 먹을 때 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먹는 동안에 커피나 녹차, 카페인 성분 같은 경우에는 영양제 흡수를 좀 방해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거 먹을 때는 이제 좀 사이를 두고 먹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먹는 뭐 고혈압약, 당뇨약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같이 섞어도 먹어도 되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그런 약들은 식후 30분이나 뭐 1시간 그 안에 먹으세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그 시간을 정해주고 영양제는 그냥 밥 먹고 나면 거의 바로 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러한 그 영양제하고 지금 내가 먹는 복용하는 약하고 크게 충돌 없이 먹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꿈은 한 글자로 하면 꿈이고 두 글자로는 희망이고 세 글자로는 가능성이고 네 글자로는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우리가 애터미 사업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장님들의 사업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유익한 그 영양제를 잘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차근차근 아주 꼼꼼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나 먹는데 오전 오후에 이렇게 잘 저녁에 먹어야 될 거, 저기 공복에 먹어야 될 거를 잘 구분을 해 주셔서 우리가 건강식품을 우리가 취급하고 먹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박수 해주세요. 네. 그러면 이 시간에는 1분 스피치와 자기 소개 또 오늘 강의 들은 거 순간 발표해 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제일 먼저 제가 먼저 하실까요? 하겠습니다. 네, 김지은 선생님 먼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천에서 사업하고 있는 세일즈 마스터 김지은입니다. 저는 애터미가 다단계라는 것을 알고 저희 어머니한테 듣고 불매 운동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결국에는 애터미를 소개해 주신 스폰서님들이 애터미가 착한 회사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저를 세미나로 지속적으로 초대하셨고요. 처음에 한 번에 간 게 아니거든요. 정말 수십 번 그렇게 볼 때마다 또 어머니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권면을 하시다가 제가 결국엔 한 번은 가드려야겠다라고 하는 그 착한 마음 때문에 제가 애터미로 비전을 보고 지금까지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제가 비전을 본 포인트는 저보다 나이 많고 정말 할머니, 아줌마, 아저씨들이 돈을 월 1,000, 월 2,000 이렇게 벌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분들보다 더 젊고 그리고 학력도 더 있고 한데 뭐가 문제일까? 왜 저분들이 더 많이 벌까? 부족해 보이시는 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왜 다 부자가 되시는 걸까? 그게 되게 의문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마침 제가 공항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그 노동소득의 한계를 제가 느끼고 있었어요.
왜냐면 오래 일을 할 수도 없고 제 선배들의 모습이 저의 미래잖아요. 그래서 결혼하고 출산하면 경력 단절에 다시 돌아오기도 힘들고 돌아온다 해도 아이를 보면서 하는 게 정말 힘들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찾아야겠다. 그리고 어떠한 환경이 오더라도 뭐 메르스나 그 당시에 뭐 이제 코로나 요번에 이런 거 있을 때마다 이제 공항에서는 타격이 크죠. 하늘길을 막아버리니까. 그래서 되게 불안하구나, 이 직업이. 그래서 어떠한 일도 노동소득에서는 한계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애터미는 뭐길래 저렇게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다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될까? 오래 일을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애터미를 3개월 동안 알아보고 이거는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착한 네트워크구나. 그래서 애터미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를 통해서 제가 이루고 싶은 뭔가 구체적인 더 꿈이 생겼는데 최근에는 제가 교회에서 신방을 하면서 이제 목사님도 알게 됐어요. 애터미 하는 건 알고 계셨지만 우리 교회 그 식당, 예, 식당을 같이 이제 다 우리 팀원들이 이제 제가 인생 시나리오 발표할 때 동참해 주시기로 했거든요. 식당을 다 갈아엎어야겠다. 그리고 항상 연세 많으신 분들이 다 그렇게 식당 봉사를 하시는 게 엄청 무척 힘들거든요. 그래서 외주를 쓰고 싶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화장실을 개조하고 싶다.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그런 장소들도 다 바꾸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를 또 목사님한테 말씀드리니까 기도를 또 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꿈 좀 더 구체적인 시간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와 더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은 말씀드렸습니다. 김종숙 사장님께서 오늘 강의하신 그 내용 가운데 유산균이 저도 가끔 유산균을 먹으면 장내에 가스가 이렇게 발생을 하더라고요. 차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자기 전에 섭취하면 좋다. 그래서 예전에 그 마이크로바이옴을 자기 전에 섭취한 적이 있거든요. 윤용순 부사장님 그때 그 시절에 그 시기에 자기 전에 자기는 차전자피랑 꼭 먹는다. 유산균 밥이랑 유산균이랑 그렇게 먹어도 괜찮을까 했는데 정말 그렇게 먹었을 때 속이 편한 거예요. 그 다음날 일어났을 때 장도 편하고 그래서 뭔가 가스 발생하는 그런 부분은 해결되고 또 여러 가지 뭐 공복에 먹고 뭐 자기 전에 섭취하면 좋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걸 좀 참고해서 이제 고객들을 만났을 때 뭐 속이 더부룩하다, 뭐 빈속에 먹었더니 그렇다 그런 부분들을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참 유익한 강의였습니다. 그런데 저 궁금한 게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시는지 논의는 그때 공복에 드시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은 식후에 먹는 게 좋은 건지 그거를 제가 잘 인지가 안 돼서 그러는데 아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공복? 공복에 먹죠. 제가 이제 한 파트너분이 공복에 섭취를 하셨는데 바로 화장실을 가신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네, 개인마다 이제 편차가 있겠지만은 공복에 섭취해도 되는 걸로. 네, 감사합니다. 네, 스피치 감사합니다. 네. 또 궁금한 점 이 시간에 뭐 제품 강의 시간 아니지만 오늘은 어차피 제품에 대한 강의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궁금증도 우리 김지현 사장님처럼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1분 스피치 또 다른 분 하실 분요. 네, 서상진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흥에서 사업하고 있는 세일즈마스터 서탕진입니다. 저희 전직은 생명보험 설계사였고요. 지금은 애터미를 전업하고 있습니다. 저는 애터미를 만나게 된 계기는 코로나 때였는데요. 그 당시 애터미의 회사 매출이 1조 이상 매출을 올리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외국 회사도 아니고 국내 토종 다단계 회사가 1조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대부분 회사들은 1,000억도 못 하는데
1조를 넘기고 있다는 회사 궁금해져서 알아보게 되었고요. 집중적으로 좀 알아보게 됐는데요. 조금 가능성을 보게 됐어요. 예, 정말로 꼭 써야 될 생필품인데 진짜로 품질이 좋고 저렴하고 가격이 저렴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 회사라고 한다 그러면 이 반복 재구매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까지 된다 그러면 그것도 무한 단계로 뻗어나간다 그러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단하고요. 해모임하고 앱슬로트 그 당시 처음에 제가 알아볼 때 주력 상품이더라고요. 앱슬로트하고 그 당시에는 해모임만 두 개만 이렇게 그 제품을 먹고 바르고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은 우리 애터미 회사의 제품 600여 종이 모두 다 품질이 좋고 가격이 저렴한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는 그런 제품에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또한 회사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있고요. 내 꿈을 이루어줄 수 있는 확실한 도구다라는 믿음으로 열심히 어, 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애터미를 통해 이루고 싶은 꿈은 어머니가 한 분 계시는데요. 어머니께 카드 한 장 드려서 남은 노후 마음껏 이렇게 쓰시면서 노후 생활 보내시다가 아, 하나님께 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해드리는 게 저의 애터미를 통해 이루고 싶은 꿈입니다. 오늘도 리더스에 입성하기까지 연중무휴 불철주야 열심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이고요. 김정 사장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많이 도움이 됐고요. 그 운전 중에 들어서 다 기억을 못할 것 같아서 이렇게 나중에 좀 이렇게 톡에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운전 중에도 스피치를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사장님의 꿈이 반드시 빨리 이루어지기를 응원합니다. 네, 또 한 분만 더 1분 스피치 해볼까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용기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11년 차 이제 커피를 하고 있고, 또, 22년도 말에, 11월 달에 카페 운영을 했던 카페 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픈한 지 한 달 만에 이제 지금의 스폰서 사장님이 카페를 방문을 하셨고요. 또 계속되는, 매일마다 찾아와서, 또 애터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던 차에 제가 모르고 쓰던 애터미 주방 세제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가르치시면서 예, 무료 가입이고 예, 포인트를 받아 쓸 수 있으니까 가입을 해라 라고 하는 차에 저는 어차피 돈이 들지 않으니까 포인트를 받아 쓰면은 적립도 되고 좋겠다라는 생각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2, 3개월 동안 계속 찾아와서 애터미 알아봐라, 세미나 한번 가보자라고 권유를 하시는 바람에 마지못해서 갔던 원데이 세미나에서 음, 회장님의 강의 그리고 또 성공자들 강의 그리고 마케팅 플랜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이 바뀌었고요. 또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저희 가족 중에 큰 고모가 이제 허벌라이프 네. 허 땡땡땡땡이라는 다단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모 집안이 망했고요. 이혼을 하는 사태까지 와서 여러 가지로 저희 가족들이나 사촌 친척들이 다 불신을 하고 있었던 차에 저는 이제 또 이런 거라면은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또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미나를 갔다 와서 애터미의 좀 생각을 바꿔보고자 목요일마다 카페 문을 닫고 세미나에 참석을 하게 된 계기로 이후에 1년 있다가 카페 문을 닫고 폐업을 하고 애터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공하고 싶고요. 부자로 살고 싶은 마음에 또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이고요. 네, 오늘 김종숙 사장님, 네, 영양제를 언제 먹어야 되나 라고 강의를 해주셨는데, 저는요, 세미나를 가면은 다들 보셨을 거예요. 밥 먹고 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영양제를 다 털어서 밥 먹고 나서 한꺼번에 다 털어먹는 그런 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영양제를 언제 먹어야 되는지 잘 몰라서 그냥 무턱대고 아무 때나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렇게 막 마구마구 챙겨 먹었던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어떻게 상해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먹으면 좋다니까 그냥 이렇게 먹었던 적이 많거든요. 오늘 강의를 들음으로써 너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먹으면서 내 몸을 망가지게 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예, 그 자료를 오늘 올려주시면 그거를 항상 보면서 조심해서 항상 그 시간에 그때에 맞게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혜정 사장님 정말 사업 시작하고 나서 세미나 정말 한 번도 안 빠지시는데 완전히 성공할 수 있는 충분한 요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하실 거고요. 사장님, 지혜정 사장님처럼 저도 그냥 잊어버리고 안 먹고 막 그러니까 오전에 막 한꺼번에 막 다 먹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먹어도 되나 이렇게 어떤 때는 이게 좀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는데 또 회사에서 오전 오후 나눠 먹게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토마신 MSM이라든지 밀크시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전에 먹고 오후에 먹고 이렇게 나눠 먹기 때문에 저는 오전에도 이렇게 먹지만 오후에는 또 따로 먹는 거 오메가3는 오전에도 먹고 오후에도 먹어요. 그래가지고 MSM 또 저녁에 하얀 거 그거 먹고 그 다음에 밀크시슬 또 하나에 또 먹고 또 비타민 D 또 같이 먹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저녁에 먹는 건 별로 부담은 안 되는데 오전에 먹는 게 약간 또 양이 약간 또 어떤 때 더 많을 때도 있는데 그러면은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서 먹어요. 오늘 강의하신 거 잘 다시 한번 숙지하고 잘 생각하면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네, 1분 스피치와 또 강의에 대한 소감 여기까지 하고요. 액션 5에서 먼저 제품 애용 시간에 제품 애용하고 계신 거 자유하게 얘기해 주세요. 어느 분이 하실까요? 먼저? 제가 하겠습니다. 네. 네, 최근에 제품데이 시간에 주경욱 사장님께서 어, 호호바 오일, 네, 호호바 오일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전부터 호호바 오일은 항상 찬양할 정도로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근데 그 조합이 요새 피부가 너무 좋아 보이셔서 이제 여쭤봤는데, 그날도 이야기 해 주셨잖아요. 아이크림. 네, 아이크림을 다 스킨케어 그 순서대로 바르다가 아이크림 단계에서 호호바 오일을 같이 섞어서 스킨 부스터로 이렇게 하시는 거를 볼 때, 너무 맨들맨들해 보이고 매끄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크림 자체가 이 피부, 우리는 크게 나오니까 싸게 얼굴 전체에 다 발랐을 때 그 주름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효과가 있으니까 그럼 나도 한번 해봐야지. 근데 저는 이제 더페임을 쓰거든요. 더페임 아이크림을 스킨 바르고 그 아이크림에다가 바로 호호바 오일 몇 방울 떨어뜨려가지고 얼굴 이렇게 믹스를 해가지고 발랐거든요. 바르고 스킨 부스터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위에 이제 뭐 로션 이렇게 바르고 이렇게 잤는데 그 다음날 제가 고객을 만났는데 뭐야 피부가 왜 이렇게 매끌매끌하고 반짝반짝하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관리 좀 했어요. 이랬는데, 어떻게 관리했는데요? 이래서, 애터미 화장품 썼죠. 그 얘기를 했는데, 되게, 역시나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셨거든요. 뭘 썼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진짜 피부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는 거 하루 만에 즉각 효과가 나더라고요. 뭔가 달라요, 진짜. 다르고,
제가 딱 그런가 하고 그분이 얘기하고 거울을 딱 봤는데 제 피부가 그 당시 진짜 그 순간만큼은 도자기 같은 피부가 진짜 피부 표현이 너무 매끄럽고 반짝반짝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마에 이렇게 살짝 주름이 생기더라고요. 표정주름. 그래서 이거를 리셋밤으로 계속 발라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이마는 늘 반짝반짝하는데 근데 뭔가 다른 분들은 이렇게 다른 타사 거 쓰면 되게 과하게 광이 막 엄청 광채 나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런 피부가 오히려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보는 저도.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분은 그러는데, 지은 씨는 이 피부에 광이 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윤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 화장품 꼭 쓰세요. 막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분이 이제 단품으로 쓰시는데 이제 하나하나 이제 바꿔 쓴다고 아메이 쓰시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바꿔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100마디 말보다 그냥 하나 보여주는 게 이게 이야기하기도 좋고 제품을 들어가는 것도 좋고 하여튼 여러모로 좋구나. 그래서 체험이 정말 중요하구나 싶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사업은 내가 내 얼굴에 먼저 발라보는 게 순서죠. 네, 이렇게 얼굴을 잘 가꿔서 내 얼굴이 애터미 화장품의 광고판이 되어야, 광고 모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제품 애용 얘기해 주세요. 네, 남은 제가 하겠습니다. 네, 네, 장마이드 국장님 목사님 해주시. 하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네네, 네. 네, 그저께 밤에 자는데 제가 위경련이 일어나서 그 위랑 식도 만나는 곳에 있는 조임근 있잖아요. 그 조임근이 이렇게 쫙 이렇게 막 꼬여지는 것처럼 너무 심하게 아픈 거예요. 예, 어떤 분들은 아마 그 조임근이 막 이렇게 쥐어짜듯이 아프면 이제 뭐 심장 쪽이 아픈 게 아닌가 의심을 한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이제 심장 쪽이 아픈 거랑 그 조임근이 이렇게 쥐어짜듯이 아픈 거랑 비슷할 정도로 굉장히 아프거든요. 새벽 3시쯤에 그렇게 너무 아파가지고 내가 릴렉스하고 좀 있으면 괜찮겠지 있는데 계속 막 쥐어짜듯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일어나서 우리 위 데일리 케어를 2포를 따서 딱 먹었어요. 먹자마자 정말 3초 만에 완전히 다 풀어져서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 괜히 참았다. 조금만 참아야지. 조금 참으면 좀 괜찮겠지 해서 참았었는데 진짜 괜히 참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위경련 일어나시는 분들 그 조임근 위장 쪽에 조임근 이렇게 쥐어짜듯이 아프신 분들 위 데일리 케어 드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오랜만에 저희 언니들을 만났어요. 근데 언니들이 너 지난번에 머리가 좀 퍼석한 것 같더니 왜 이렇게 윤기가 나?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좀 귀차니즘이 있어서 그 컨디셔너나 헤어팩을 잘 안 해요. 그래서 그냥 오직 요즘 그 루트바이탈 샴푸만 쓰거든요. 정말 샴푸만 바꿨는데 제가 머리가 윤기가 나요.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루트바이탈 샴푸에는 실리콘 성분이 전혀 안 들어있잖아요. 근데도 막 윤기가 나요. 두피가 그만큼 건강해져서 윤기가 나는 거겠죠? 그래서 언니들한테 나 샴푸밖에 안 써. 루트바이탈 샴푸 그거밖에 안 써. 내가 지난번에 샘플 줬잖아. 그랬더니 그래 나도 그거 쓰는데 그거 진짜 좋더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품도 너무 잘 나고 그 화학 계면 활성제가 아니라 천연으로 들어있잖아요. 그런데도 거품도 너무 잘 나고 느낌도 너무 좋고 사실 스칼프 케어 샴푸는 이게 막 엄청 화하잖아요. 과하게 어떤 분들은 호불호가 있을 정도로 과하게 화한데 그 스칼프 케어 샴푸는 적당히 시원한 감도 있고 저희 언니들이 사실 좋으면서도 제 앞에선 좋단 말을 잘 안 해요. 애터미 제품을. 괜히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좀 질투를 저한테 질투를 좀 하는 편이라 가지고 괜히 좋다는 말 안 하는데 정말 루트바이터 샴푸는 너무 좋다고 막 진짜 그러고 머리 결도 제 칭찬을 잘 안 해요, 언니들이. 근데 머릿결 왜 이렇게 반딱반딱거려? 뭐 했어? 예전엔 좀 푸석거리는 것 같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자신 있게 요즘에도
어디 나가면 루트바이탈 샴푸 전달하면서 제 머리 껴보세요. 저 이거 컨디셔너, 린스 이런 거 하나도 안 한 거거든요. 샴푸만 쓴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반짝거려요. 막 이렇게 자랑도 하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네, 루트바이탈 어제 저도 그 정 팀장님이 루트바이탈 샴푸가 너무 좋아. 머리가 안 빠져. 훨씬 덜 빠져. 막 이러면서 어제 얘기하는 거 들었었거든요. 예. 이제 이렇게 계절 바뀔 때 탈모가 많이 되잖아요. 그럴 때 루트바이탈 샴푸 우리가 많이 홍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제품 자랑하실 분?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네, 어, 김정수 사장님 해주세요. 제가 스킨케어 요거 보면서 이제 조금 호호바 오일을 계속 자랑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봤는데 호호바 오일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맨 마지막 단계에서 해주는 것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수분이 있는 것보다 차근히 해서 좀 기름기 있는 크림 종류를 맨 마지막에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호호바 오일을 맨 마지막 단계에서 커버를 해주면 이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좀 막아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커버 역할을 하니까 오일이나 크림 종류를 맨 마지막 단계에서 하는 게 좋고, 이제 제가 어제 그 정읍에서 사업하고 계시는 이제 우리 사장님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비염 때문에 좀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오고 가면서 그 우리 프로폴리스 있잖아요. 뿌리는 거. 근데 그걸 우리는 이 구강에다가 뿌리잖아요. 근데 코에다가 뿌려봤대요. 아주 그맨 처음에는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막 따갑고 막 그래서 이제 상처가 많이 났었나 봐요. 근데 자고 났더니 그게 많이 이렇게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다른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했더니 어떤 사람은 그것을 살짝 희석을 해가지고 코에다가 뿌렸더니 괜찮더라. 그 얘기를 하셔서 저도 요즘에 이게 콧물은 흐르지 않은데 콧 속에 딱지가 앉잖아요. 그것은 비염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자꾸 건드렸더니 이게 오른쪽이 부은 거예요, 코가. 그래가지고 잠자기 전에 그 얘기를 듣고 면봉에다가 묻혀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좀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건드리니까 좀 콧물이 좀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조금 아프기는 하지만 붓기가 가라앉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도 다시 또 한 번 거기에다가 면봉에다 이렇게 묻혀가지고 그 겉면을 이렇게 싹 이제 조금 안을 이렇게 좀 이렇게 닦아줬거든요. 그랬더니 아, 그때 그렇게 해주면 좀 콧물은 나오기는 나와요. 콧물은 나오기는 하는데, 아니, 없던 콧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근데 그러고 나서 했을 때, 어, 좀 그래도 좋아지는 기분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코가 좀 부어가지고 좀 아프고 막 이랬었는데, 그곳이 조금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해주면 좋겠다. 이제 일단은 그냥 경험이니까 한번 나눴으니까 좀 고생하신 분들 혹시 한번 이 방법도 사용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공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스프레이를 코 속에도 사용을 할 수 있다. 그 효과를 보셨다. 그러는 거죠. 그 얘기 들으면서 저도 며칠 전에 이게 자려고 누웠는데 목이 약간 좀 아주 아픈 건 아닌데 약간 이게 좀 싸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도로 얼른 일어나서 그 스프레이를 갖다가 한 서너 너덟 번 쫙 뿌리고 잤거든요. 그랬더니 깜쪽같이 아침에 말짱했어요. 그래서 진짜 효과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었습니다. 네. 혹시 지난번에 언제 강의 때 해모힘 자체를 피부에 발랐더니 효과가 있었다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아직은 없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제품 애용 한 분만 더 할까요? 네네, 태영 사장님. 네, 대연이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도 그 감기, 목이 이제 막 좀 침 삼키기 좀 힘들고 목이 부은 느낌? 막 그럴 때 제가 논의를
집에 이제 논의는 있고 평소에는 가족들 때문에 저는 이제 안 먹고 있거든요. 가족들이 먹고 있으니까. 근데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논의를 먹었더니 지난번에 한 2, 3일, 3, 4일 먹었더니 이게 감기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또 지난주 토요일 날 목이 또 부은 느낌이 들고 감기 초기 증상이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논의를 먹었어요. 또 바로. 논의를 바로 먹었더니 이게 한 2, 3일 먹었더니 이게 또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논의는 정말 약은 아니지만 상비약처럼 집에 놔두면 놔두고 안 먹더라도 자주는 못 먹을 수 있을지 모르니까 예, 감기 초기에 먹으면은 아, 효과가 정말 빠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논이 집에 한 병씩 예, 놔두시는 것도 예, 좋을 듯합니다. 이상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논의도 가정 상비약으로 놔두고 위 데일리 케어도 가정 상비약으로 급할 때 쓰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짚은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미팅과 세미나에 대해서 세미나 참석하고 느낀 거라든지 미팅하고 느낀 거 얘기해 주실 분 있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네. 네, 비즈니스 세미나 어제 듣고 그 김경일 교수님 다 좋았지만 거기서 우리가 인생에서 제일 쓰지 말아야 할 문장을 설명해 주셨거든요. 이것만 안 쓰면 인생이 바뀐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강조하셨던 부분이 내 그럴 줄 알았어라고 하는 사후 확증 편향의 문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분명히 몰랐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몰랐는데 내 그럴 줄 알았다, 너 그럴 줄 알았다라고 하는 그 문장 자체가 오히려 내 성장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저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앞자리가 30대로 바뀌다 보니까 그 유행에 좀 뒤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20대 친구들, 우리 교회 친구들 애들이랑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은 무슨 유행하는 밈이다, 뭐 유행하는 뭐 이런 트렌드다 하면서 막 그냥 자기네들끼리 깔깔대면서 웃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 도저히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래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내가 그걸 다 빠싹 알고 있었는데 이게 참 모르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예전에는 아는 척을 해봤어요. 그들의 대화를 껴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아는 척해도 그 이해가 안 되니까 모르니까는 그 진짜 진실된 웃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 의미인가 싶어서 저는 딱 한 번 그러고 그 이후로는 그냥 모르면 모른다. 그리고 친구들이 물어보면은 그게 뭔데? 나 몰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알려줘요. 알려줘서 그것도 몰라 하면서 막 알려주는데 알려주니까 그런 거였어 하면서 막 동영상도 보여주고 뭐도 알려주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로는 진실된 공감이 나오면서 진실된 웃음이 같이 막 깔깔거리면서 웃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즉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척 하는 거 그게 나한테 정보가 오는 것을 비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내 그럴 줄 알았어가 아니라 자기도 인간인지라 막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말이 나오려고 할 때 내 그럴 줄 몰랐지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 그럴 줄 몰랐지, 너가 그럴 줄 몰랐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정보에 대해서 또 알려주고 정보가 이상하게 자기한테 흘러 들어온대요. 자기가 미처 몰랐던 것들을. 그래서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문장이 그런 의미구나. 내가 아는 척하지 않는 거. 모르는 건 모른다라고 할 수 있는 용기. 그게 결국에는 정말 자세히 다 알려주고 그 정보를 내가 또 받아들이게 되고 알게 되고 접하게 되는 거니까 내 성장에 그래서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원래 이런 말 잘 안 써요,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이가 생기면 그 아이한테 쓸 수도 있겠지만 절대 쓰지 말아야 할 금지 단어로 내가 지정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모르면 앞으로는 나 잘 모르겠어 알려줄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자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네, 그럴 줄 알았지라는 말은 절대 쓰지 않도록 합시다. 네, 또
세미나 참석하고 또 느낀 점 어제 많았을 텐데 또 발표하실 분? 네, 네, 남해진 서상진 하나. 네. 서상진 사장님 하시고 남혜진 국장님 하셔요. 네, 저는 그 미팅 세미나의 중요성에 대해서 잠깐 한번 생각이 나서 미팅 세미나가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각자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좀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업은 복제 사업이잖아요. 예, 어떻게 복제를 할 것인지 바로 미팅하고 세미나에서 이 복제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팅을 할 때 굉장히 지금 자연스럽게 잘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속에서 항상 우리 이 미팅을 통해서 파트너에게 복제가 되고 또한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신규로 초대로 이어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 미팅이 확대되고 성장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사업이 잘 진행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팅에 임할 때 자세를 얼마만큼 중요한지 그런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잘 참여를 해서 그렇게 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팅에 참여하는 자세를 보면 우리가 사업을 하는 자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꼭 미팅의 중요성에 대해서 꼭 한마디를 하고 싶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중요한 미팅과 세미나가 우리 사업에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네, 어제 비즈니스 세미나에서 두 가지가 되게 와닿았는데요. 첫 번째는 애터미는 컨택 사업이 아니라 관리 사업이다. 예, 컨택만 많이 한다고, 물론 컨택을 많이 해야 되겠죠. 저는 컨택이 중요하냐, 관리가 중요하냐,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컨택만 하면 뭐 하냐, 관리를 해야지. 많이 컨택해봐야 소용없다. 이런 말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동안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몰랐었는데, 정말 변재관 국장님이 잘 정리를 해주셨잖아요. 몇 명에서 몇 명의 소비자, 몇 퍼센트의 소비자가 나오고, 이 소비자들 중에서 몇 퍼센트의 진짜 소비 활동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퍼센트적인 것들이, 다 통계를 내봐도 거의 비슷하게 나오더라. 한마디로 컨텐츠 굉장히 중요하죠. 어느 정도의 회원수가 확보가 되어야지 그 안에서 찐 소비자를 형성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컨텐츠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후속을 전혀 하지 않는 분들. 그래서 이제 또 계속 새로운 사람 찾아가고 계속 새로운 그 접시 돌리기를 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정말 컨택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컨택을 하려면 적어라. 네. 적는 것이 진짜 중요하고, 애터미 안에서는 적자 생존이다. 네,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정말 컨택 사업이 아니라 관리 사업이다.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획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정말 애터미 안에서는 중요하다. 이것이 굉장히 많이 와닿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우리 임페리얼 마스터님께서 예전에 애터미 사업을 하기 초창기 사진이랑 현재 사진을 비교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인생이 바뀌었다. 그런 말을 해주셨는데요. 그걸 하면서 굉장히 느꼈던 게 애터미가 아니면 내가 뭘 해서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전혀 없다. 내가 내 인생에 만족을 하신다면은 애터미 사업을 할 필요가 없지만 내가 내 인생에 만족하지 못하고 정말 내 인생이 달라지길 원한다면은 애터미 사업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하는 게 너무 힘드네, 뭐 인생을 바꾸고 싶네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시지만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계속 똑같아요. 그분들은. 어제 아인슈타인이 말씀하셨잖아요. 아인슈타인이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똑같은데 다른 내일을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다라고 말씀했듯이 어제의 나, 오늘의 나 똑같고 내일의 나도 바뀔 생각이 없는데 다른 미래를 계속 생각을 하면서 한다는 행동이 뭐 로또 사고 투자하고 뭐 주식 투자
비트코인 이것만 계속 하세요. 물론 그거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이 100% 달라진 나의 미래를 나의 능력으로 절대 바꿀 수 없다는 거. 하지만 나의 능력으로 100% 달라진 미래를 희망할 수 있는 거는, 꿈꿀 수 있는 거는 오직 애터미밖에 없다. 내가 애터미 만난 것에 너무 감사하고, 내가 애터미를 만나지 못했다면 정말 다른 사람들 사는 대로 매일매일 힘들고 하루하루 입에 풀칠할 것만 걱정하고 그런 삶, 또 그거를 내 소중한 아이 주은이에게 물려줬겠죠. 정말 나도 살고 싶지 않은 그 삶을 내 아이에게 물려줬겠죠. 그런데 내가 애터미를 함으로써 내가 살고 싶지 않은 그 삶을 나부터 변화시키고, 우리 주은이도 지금 애터미 공부한다고 난리거든요. 저 자랑했어요. 어제 김경일 교수님 강의 진짜 재밌었다? 너 못 들었지? 막 자랑하니까, 나도 세미나 가고 싶어. 막 이러면서 또 주은이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주은이도 달라진 삶. 엄마, 나 공부 못하면 뭐 먹고 살아? 나 공부하기 싫어. 그랬더니, 공부하지 마. 그럼 나 뭐 먹고 살아? 애터미 해. 공부 못해도 애터미 할 수 있어. 뭐 성적은 하지만 내가 우리 아이에게 만약 애터미 하지 않았다면 이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어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 진짜 중요한 말씀이었고, 저는 어저께 그 윤영순 그 대표께서 애터미 사업은 100% 성공하는 사업이라, 사람을 많이 모아서 또 그 사람들을 사업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성취를 하고 변화를 해서 성장하는 그런 일이다. 근데 거기에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그, 우리가 활동하고 움직여라. 이 소리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움직이면서 사람을 모은다는 것은 내가 나가서 만나야 되지 가만히 앉아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아까 국장님께서 관리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한 달이 이렇게 또 지나다 보면 빨간불 뜬 게 항상 또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를 그만큼 그 빨간불 안 뜨게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게 관리를 안 했다는 표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빨간불 뜨지 않게 관리를 잘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나머지 소비자 전달이나 또 책과 BOD, 사업 설명까지 같이 모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 말씀해 주실까요? 남의 진 또 하겠습니다. 네, 해주세요. 오늘은 많이 하네요. 네, 네. 제가 얼마 전에 중국에서 사업하신 분을 소개를 받아서 그분한테 애터미를 소개하려고 갔어요. 근데 그분이 중국에서 사업을 워낙에 크게 하시다 보니까 그분이랑 사업을 하고 싶어서 막 찾아온 분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속이 막 딜레이가 된 거예요. 제 약속도 딜레이가 됐고, 저도 한 30분 기다려서 그분을 만나서 애터미 사업을 전달했고, 제 뒤에 있는 분이 제 시간에 원래 만나서 사업을 이제 설명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얘기가 끝나서 그분이랑 또, 그분 모셔다 드리려고 기다리고 있었고, 다른 분은 아직 본인 사업을 전달을 못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막 화가 난 거예요. 어떻게 사업하는 사람이 시간을 안 지키고 저러고 중복해서 약속을 잡아놨냐 하면서 이제 대기실에서 막 흉을 보는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흉을 보고. 그분 옆에 계시던 분이 먼저 이제 어, 그 회의를 하려고 먼저 나가고 이제 그분이랑 저랑 회의실에 둘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또 자기는 이제 너무 다 불만인 거예요. 다 불평불만. 근데 아까 제가 잠깐 애터미 설명하는 걸 그분이 앞에서 들으셨어요. 그냥 대기실에서 그냥 잠깐 제가 한 15분 정도 설명했거든요. 그러니까 들으면서 막 삐딱하게 중국에서 사업하시려고요? 중국에서 애터미 사업하시려고요? 그러니까 네, 그랬더니 중국은 안 돼요. 중국 사람들은 못 믿는다고 중국 사업이 얼마나 힘든 줄 아냐고 막 계속 삐딱하게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힘들죠. 중국만 힘들겠어요?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다 힘들어요. 애터미 얘기하면은 다 싫대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좋다는 사람 한 명 나와요. 그때까지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도 힘들고 애터미 말고 무슨 사업을 해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근데 그걸 이겨내는 사람만 성공하기 때문에 몇 명 성공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막 이렇게 저도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그 제가 소개해준 그 설명한 그분에 대한 막 흉도 막 너무 보고 계속 부정적인 얘기하니까 저도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냥 조용하게 아 그렇죠 힘들죠 이렇게 부드럽게 안 나가고 이렇게 약간 공격적으로 나가게 된 거예요. 다 힘들죠. 안 힘든 게 어딨어요. 그러니까 성공하기 어려운 거죠. 해보는 거죠 뭐. 그러면서 진짜 처음 보신 분이고 연세도 한 60 넘으셔가지고 지긋하신 분인데 막 그냥 해보는 거죠 뭐. 해보다 보면 어떻게 되겠죠. 그렇다고 포기해요? 내가 막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나오면서 약간 저도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명함을 주면서 아유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명함이라도 한 장 드리겠습니다 하고 명함을 드리면서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한 열흘 정도 지났나 봐요. 아니 일주일 정도 지났나 봐요. 전화가 오신 거예요. 전화가 와서 내가 중국에 좀 전달할 사람이 있는데 같이 좀 설명을 해줄 수 있냐 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렇게 애터미 사업이 안 되고 중국에서는 절대 안 될 사업이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놓고 저한테 그 명함을 가지고 전화가 와서 본인이 중국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한번 해볼 테니까 와서 좀 설명 좀 하고 관리도 좀 도와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도와줄 수 있죠. 하지만 그분이 비전 못 보고 뭐 별로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알지. 어쩔 수 없는 거지. 어쨌든 설명만 좀 해주라고. 네, 설명해드릴게요 하면서 얘기 끝냈거든요. 그래서 어제 느낀 게 명함을 남발해야 되겠다. 명함을 남발해야겠다. 그 명함을 주면서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명함 한 장 드릴게요 하면서 명함을 여기저기 뿌리고 다녀야겠다. 뭐 연락이 여기저기 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네. 그날 그분이 말을 듣고 생각이 변했나 봐요. 그쵸? 그러니까, 이건 이제 국장님 말씀이 맞구나 하고 생각이 변했기 때문에 그 연락이 왔겠죠. 네. 국장님 아주 대단하십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아, 네네. 이제 마지막으로 스피치 네. 해주세요. 국장님, 그 STP 사례 들어보니까 저도 이제 비슷한 경험인 것 같아서 오늘 말씀드려야겠다 싶어서 스피치하게 되었고요. 저도 그러니까 뭐 명함을 뭐 남발해야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게 이제 애터미 얘기를 그냥 남발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도 그냥 예상치 못하게 그냥 애터미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그러니까 제가 올해 팀장을 갑니다라고 팀장부터가 애터미 사업이 너무 재밌어지는 그거다 이렇게 막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그 팀장 가면 지은 자매한테 좋은 거냐 좋죠. 그러니까 본인이 막 고민을 하셨던 거예요. 그날 그러고 나서 그러더니 그 다음날 저한테 아침에 전화가 오셔가지고 혹시 오늘 저한테 플랜을 설명해 줄 수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플랜이요? 너무 뜬금없어가지고 그러니까는 혹시 했더니 역시였어요. 애터미 플랜을 설명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만나서 이제 궁금한 거를 저한테 여쭤보세요. 물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본인이 막 궁금한 걸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왜 얘기해달라고 하시는 거냐면, 제가 이제 항상, 이제 우리는 우측에, 이제 좌측, 우측에 한 분씩 소개를 받아서 수당받게 안내를 해주잖아요. 소비자니까. 그래서 좌측에는 이제 고객이 계시니까 우측에 있는 뭐 가족이나 뭐 누구를 좀 소개를 해서 가입을 시켜달라. 그러면은 전도사님도 같이 수당받고 좋은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본인이 관심이 없어가지고 항상 까먹었대요. 이제, 딸을 가입시켜야지 하면서도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그날 그걸 듣고 아, 지은 자매가 팀장을 간다고 하는데 내가 너무 가만히 있었던 것 같다고 하면서 같이 쓸 사람이 있으면 더 좋은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럼요. 그래서 딸을 가입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뭘 알아야지 그래도 알고는 기본적으로 알고는 있어야지 딸한테 또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하면서 가입을 시킬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아침에 생각이 나서 연락해서 플랜 알려달라고 하셨던 건데 그것도 좋고 그래서 제가 일단 알려드리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그리고 그 따님을 저한테 소개시켜 주시면 제가 관리를 해드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는 그것도 좋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 말씀처럼 그냥 저 사람은 관심 없을 거야. 그리고 저 사람은 나를 도와주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우리가 그냥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분은 그러니까 사역을 하시니까 거기 바쁘시겠지. 저 사람은 이미 풍족하니까 굳이 애터미에 대해서 애터미처럼 저렴한 걸 쓰지 않을 거야. 그런 나의 생각, 그런 생각에 갇혀가지고 내가 내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거 다 지 맘이거든요, 솔직히. 자기 맘이잖아요. 본인이 도와주든 안 도와주든 쓰든 안 쓰든 뭐 같이 동참하든 안 하든 그거 다 지 맘인데 자꾸 지 맘의 법칙을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역시 그냥 명함도 나누고 뭐 저는 리플렛도 항상 드리고 누구한테든 그냥 이야기를 해야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하나는 더는 이미 들어간, 그러니까 제품에 제가 이제 정보를 전달하다 보면은 제품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정말 파트너 사장님인데도 불구하고 논의를 최근에 구매를 하셨는데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제 미팅을 하면서 온라인 미팅을 하면서 그냥 안 되시는지 모르고 그냥 후속 차원 겸 우리 소속클에서 배웠던 그 워크북 자료로 다시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 스피치, 애프터 스피치 할 때 자기가 논의를 사다 놓고 안 먹고 있더라고요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지은 사장님 강의 들으니까 다시 논의 열심히 먹어봐야 되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논의를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오늘 관리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소비자, 그 고객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파트너 사장님들 같이 하는 동참하는 사장님들도 잘 관리를 해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스피치 해주셨고, 우리가 누구를 보든지 만나든지 그 사람에 대한 예단을 내가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지 맘의 법칙이니까 무조건 얘기를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오늘 미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사운으로 마치겠습니다. 사운 준비! 얍. 야, 사운 시작! 영혼을 영혼을 소중히 소중히 여기며 여기며 생각을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에 믿음에 굳게 굳게 서며 서며 겸손히 섬긴다. 아자.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